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윤재야 수석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 중심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융 쪽에서 최근에 이제 초강력 규제가 있다 보니까 좀 다뤄봤는데, 금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 이슈되는 것들 한 4꼭지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당 제가 짧게 좀 전문가로서 좀 의견을 드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이죠. 예. 근데 이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많다, 적다, 이런 게 좀 굉장히 주관적인 그 지표로서 좀 나오는 게 있고요. 최근에 통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미분양이 계속 늘다가 7월 말 기준 통계를 보면 전국적인 부분들에서 한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는 한 7%,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한 2%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만 가지고는 크게 뭐 체감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양을 보시면 수도권에 한 14,000호 정도가 7월 말 기준으로 있고요. 지방 쪽은 한 58,00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자면 수도권은 많지 않습니다. 14,000 가구 정도면 역사적인 평균 대비 비교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월에 입주하는 둔촌 주공이 몇 세대인지 아신다면 한 12,000세대 되거든요. 수도권 전체에서 한 14,000 가구 정도의 미분양 주택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걸 하나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서울 쪽에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한 1000여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아파트 미분양은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격의 문제를 일으킬 부분들은 크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쪽에 이 58,000여 정도 되는 이 가구는 역사적 평균 대비로 봐도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가격 상승폭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최초 분양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분양가 이하에서 주변에 시세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작동들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만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수는 아닙니다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가지고 크게 시장에 대한 걸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방 쪽, 특히 이제 대구같이 좀 많은 지역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정도의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다룰 꼭지는 이제 기업형 임대 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택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그게 기업형 임대 주택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공 쪽에서 임대하던 것들을 민간 쪽에 이제 건설사들의 뭐 세제 혜택 혹은 대출 저리 이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 기업형 그 관리 역량,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임차인들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은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유스테이 시절엔 그랬거든요. 지금은 20년까지 그 부분을 넓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문제점은 이런 거죠. 주변 시세의 90% 이상의 시세를 형성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공공임대 쪽에서의 주거의 질보다는 더 높아지겠죠. 기업형 임대 형태가. 그리고 아무래도 집주인이 기업형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겠죠. 그런 부분은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은 가격 수준, 뭐 전세와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은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에 근접하거나 높은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기업 쪽에서의 수익성 보전 이런 이슈가 있어서 활성화될지는 사실 현재 관점에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분양을 다루는 부분들을 하나 하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청약통장이 그래서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지방 쪽으로 갈수록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안건은 청약통장에 대한 실효성, 여기에 대한 논란인데,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청약통장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청약통장이 사실 지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 다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법을 이제 좀 개정을 하면서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이 성년이 됐을 때 과거에는 한 2년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5년에 600만 원까지 인정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청약을 할 때 당첨하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약 가점제, 이렇게 아시는 총점 84점 만점에 의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에서의 추첨 순차제 형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납입 횟수와 납입금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거죠, 당첨해서. 그리고 이제 추첨제가 있는데 추첨제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추첨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점제, 순차제, 추첨제 이런 부분들은 필수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이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 쪽에서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들을 좀 인정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 더불어서 경쟁이 우리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단지에서는 그 경우에도 장기 가입자를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은 필요하다 쪽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이게 필요 없는 지역들은 물론 시장이 존재합니다만 그분이 영영 그 지역에서만 거주할 게 아니라면 지역 우선을 또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와서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수도권에 와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 그러면 청약통장은 장기간 유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꼭지를 설명을 드리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가 장장 5년여에 걸친 지구 지정과 그리고 토지 조성 그리고 수용을 통한 이 토지 보상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 현재 한 10월, 11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청약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공공에서 나오는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이해하시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거주기간 이런 것들의 제약사항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재당첨 금지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3기 신도시가 종류가 많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왕숙이 있고 하남에 가면 교산이 있고 과천에 가면 과천지구가 있고 인천에 가면 계양이 있고 고양시에 가면 창릉이 있잖아요. 각각의 생활권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지역을 우선하기 때문에 본인 생활권에서 이 부분이 자기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 경쟁도 치열하니까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시려면 지금의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거다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흥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